농어촌 주택이 적용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 정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귀농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고양주택 이렇게 비슷한 비과세 제도가 많아가지고 농어촌 주택 비과세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농어촌 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농어촌 주택 비과세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조세특례 제한법 99조 사항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요. 조문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즉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등에 해당하는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내용입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헷갈립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취지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법입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농촌의 주택을 샀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면은 절대 농촌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건들을 몇 개 충족시키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지역 조건입니다. 취득 시에 농어촌 주택이 인정되는 지역이 있다. 두 번째는 가액 조건입니다. 주택 플러스 토지가 2억 미만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면적 조건이 있었는데 면적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보유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사고 3년 보유한 이후에 일반 주택을 팔면 됩니다. 네 번째 특별한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역 조건입니다. 이 5가지를 충족하는 읍면 지역이면 농어촌 주택 가능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대부분은 농어촌 주택이 안 되는 지역인데요. 가끔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데는 이제 워낙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이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지역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면 안 된다. 이 5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면 농어촌 주택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 지역 외에 동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일단 20만이 안 되는 소규모의 시에 있는 동지역도 가능합니다. 26개의 시에 있는 동지역은 농어촌 주택 해당 지역입니다. 이 5가지 제외 지역이면서 이 시에 있는 동인 경우는 농어촌 주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 지역이 어딘지, 조정 지역이 어딘지, 관광단지가 어딘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지번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다 아시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도시 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토지 이음에서 무작위로 하대리 528번을 골라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가능한 지역이죠. 여기에 만약에 도시지역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는 농어촌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주 여기에 관광단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문 관광단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어촌 주택 지역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는 농어촌 주택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여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색달동은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연세면 월아리 11번지인데요. 여기 보면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아리 이 지역은 농어촌주택지역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걸 보면 여기 토지이용기업원법에 보면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구역이잖아요. 여기는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허가구역, 관광단지 이 세 가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알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조정지역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자, 조정지역은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규제를 한번 눌러주세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농어촌 주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정지역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치원이나 이런 데 가능하는 거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공주시 동지역, 금학동이나 신관동이라든지 상황동 이런 동에 있는 지역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 호갱노노를 통해서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은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조정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이 5개를 제외한 읍면지역이다. 자, 그러면 지역에 관한 건 완전히 의문점이 해소됐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가액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가액 기준은 2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지역은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액은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주택가격은 일사편리에서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대리 528번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번을 이렇게 쳐 넣으시면 됩니다. 4,080만 원이고요. 하대리 28번 여기가 502제곱미터죠. 그러면 개별공시가가 93만 7천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93만 7천 원 곱하기 502 4,700만 원 정도네요. 그래서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치니까 8천만 원이 좀 넘잖아요. 가액으로도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조정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관광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지역도 맞고 가액도 맞잖아요. 가액과 지역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이제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지역의 가액 기준이 맞는 거를 22년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22년, 23년, 24년 3년 이상을 보유한 이후에 내가 서울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 일반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보유기간 때문에 문제되는 건 증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줬을 때 이 기간을 더해주느냐 안 더해주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다행히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대특례 제한법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기간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년에도 연장이 돼서 22년이 됐고요. 이제 22년 만기면 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또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일반 주택을 팔면 도시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 조건을 못 맞추고 내가 주택을 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서울에 있는 주택, 도시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농어촌 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을 창고로,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멸실 처리를 하는 거죠. 멸실을 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지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기 전에 이걸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하면 주택이 아닌 다른 건물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꿀팁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어려운 조문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요.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워낙 전화가 많이 와서요. 상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오늘은 농어촌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